안녕하세요. 오늘 여의도 없다 22회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예. 요즘 8월달이라서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이긴 한데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휴가에 지역구 행사로 바쁘신 것 같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밖으로 나가셨네요. 이 와중에 지난번에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국회는 그냥 막말 파동으로 시끄럽기만 합니다. 지난해 18대 국회 때 저희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 국회법의 직권상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이 강화된 법인데요. 그 다음부터는 국회에서 폭력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폭력 대신 막말이 요즘은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막말 퍼레이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19대 국회에 들어가지고 혹시 뭐 막말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아니 뭘 앞에를 설명? 아니야 뭐 그 얘기 하신 분 있잖아요. 예. 그 휴게실에서 A씨 이랬던 예. 그분 C까지만 하셨다는 거죠, 본인 얘기는. 근데 이제 뒤에 다른 분들은 이제 발까지 들었다는 그러니까 얘기고. 발을 듣든 손을 듣든 뭐 다 하신 거지 뭘. 휴게실에서 있어가지고 뭐 설마 ACD 이랬겠어요? 요즘 J까지도 하던데 C, J 뭐 이렇게. 아 그분은 좀 돈 때문에 그런 거고. 예. 어떤 막말 생각나요? 저는 귀태 가장 이슈였죠. 아 요즘 난그 국회바람. 얘기 진짜 귀태라는 단어는. 저는 귀하게 태어나셨다고. 네, 저도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 단어잖아요. 네. 그렇죠. 어려운 단어죠. 흔하게 쓰지 않는 단어죠. 네. 예. 정확히 어떤 뜻이죠? 무슨 뭐 저도 근데 왜 저를 보면서 귀태 얘기를 또 하세요? 진짜 되게 기분 나쁘다. 그 단어를 알면서 귀태를 하면서 나를 쳐다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데 이게 되게 기분 나쁜 말이구나. 진짜로. 아니 뭐 저도 그 책을 잘 안 읽어서 잘 모르는데 뭐 어떤 책이 있다 그래요. 그 책에서 뭘 표현을 하면서 특히 이제 만주국을 표현하면서 이제 귀태라는 표현이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귀신 귀자 태어날 태자 그렇죠. 해가지고 예 귀신이 태어났다 해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의 의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한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네요라고 말을 한 그러니까 거네요. 귀태의 대상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고. 그쵸.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 그 박근혜 현 대통령은 귀태의 후손이다. 귀태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뿌리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 악의 씨앗이다. 뭐.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책 제가 지금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 분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요괴라는 개념이 사실 없잖아요. 네, 그렇죠. 요괴. 그렇게 나쁜 뜻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요괴 일본은 이제 요괴에 관한 만화도 많고 동화도 이제 스토리도 많은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태는 게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제목의 책이거든요. 기시 노부스케하고 지금 아베 신타로 현 일본 총리의 외조부 되시는 분이시죠. 일본 만주국을 설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전범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한 사람인데 사실 이제 일본에는 요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괴가 그렇죠. 이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우리는 요괴라는 개념이 도깨비도 아니고 사실은 뭐 조금 없어요. 요괴라는 개념이 이제 없는데 거기서 이제 귀태라는 표현이 이제 한다고 그래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후손, 말아야 될 사람. 그래서 사실은 굉장한 욕인데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귀태 그러니까 어려워서 잘 안 다가오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귀태라는 발언을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어감은 우리로 따지면 후레자식 정도 되는. 게다가 이거는 당사자를 직접 욕한 게 아니라 당사자의 부모 욕을 한 거잖아요. 흔히 요즘 유행하는 패드립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패드립 그렇죠. 생각하면은 좀 더 엄청 쉽게 이렇게 웃고 넘길 만한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패드립은 뭐예요? 그 부모님을 욕하는 게 패드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순화시키면 너희 어머니 안녕하시니? 라고 말하는데 너 어머니 없니? 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어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뭐 그 아이 낳고 뭐 너 낳고도 너희 부모님 미역국 먹었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를 욕하는 이런 거보다 더 센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귀태 발언을 하고 나서 막 귀태가 그 검색어 1위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다들 이제 1위 올라가서 막 이랬는데 그때 연관검사로 귀지 나왔던 거 아세요? 귀지. 아무튼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한 민주당의 홍익표 전 대변인이었죠. 대변인에서 사퇴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말이 혀가 만사의 잘못된 거의 근원이라고 얘기는 그 혓바닥 한번 잘못 놀려가지고 그거 왜 그랬을까 근데? 책 읽은 거 좀 티내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오랜만에 그러니까. 독서를 했는데 내가 좀 책 읽은 거 어려운 책 읽었다. 남들 잘 안 읽은 책 읽었다. 이런 걸 좀 티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본인도 아마 그 귀태라는 표현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검색을 해서 찾아봤겠죠?
아니 거기 그 책을 저는 안 읽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책에 보면 그 규태라는 거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본인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갖다가 나름대로 격조 있는 대변인 그쵸. 논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브리핑에서 아주 격조 있고 적절하게 부모님 욕을 한 거죠. 아주 그냥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죠. 네. 사람이 말을 해서는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는데 좀 격을 넘어선 우리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일본인들이 귀태라고 했을 때 받는 느낌은 우리로 따지면 이제 후레자식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자꾸 후레자식 후레자식 기분 나빠요. 빨리 넘어가시죠. 네. 좀. 근데 요즘 보면 그 뭐 민주당 의원들 뭐 새누리당 의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오히려 그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부터는 폭력은 줄었는데 말이 진짜 점점 더 심해지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이 이해찬 전 상임 고문 같은 경우는 현 대통령을 상대로 뭐 당신 뭐 이런 표현을 쓰시지를 않나. 그렇죠. 예. 욕설과 막말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괜히 이제 사람들이 폭력적인 행동이잖아요. 이것이 왜 나올 것인가? 사이코가 아닌 이상이야. 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왜 나올 것인가를 얘기해도 가장 기본적인 욕설과 그 막말의 기본 그거는 네. 자기 표현인 거예요. 자기 과시형. 자기 과시형. 자기 과시형. 내가 욕을 해서 나의 폭력성을 좀 더 순화시켜서 표현하면서 사람들의 이목과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죠.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그렇죠. 이렇게 막말로 그러니까 단시간에 뜨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런 예전에 그 몇 주 전에 녹화하실 때 그 얘기하죠. 국회의원들은 기자들이 없으면 말도 안 한다면서요. 예, 말도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런 말이죠. 있는데 예. 말은 해야 돼. 근데 들은 게 없어. 할 말이 없어. 스트레스는 받고. 근데 사실은 주목은 받고 기자들이 있는 싶고. 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근데 있잖아요. 무관심보다는 어느 정도 이슈를 받으시는 게 네.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흔한 말로 관심병을 받고 싶다고 말씀을 아니 하시는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욕설도 아니지 뭐 막말 해가지고 네. 검색어 1위 하면 단기적으로는 올라가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막말을 하는 그 것의 근원에는 보면 순기능도 있어요. 정치역학적으로 순기능이 뭐냐면 그 소속된 조직, 그 지지자들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아니 막말을 하면 지지자가 결집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싫은 사람의 대신 욕을 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근데 또 사람들의 반대도 얘기들은- 있잖아요. 반대도 또 결집을 시키잖아요. 당연하죠. 네. 근데 지지층의 결집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들이 봤던 모든 얘기들이 나오는 시점들이 보면 뭐 민주당도 그렇고 과거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 때도 그렇고 막말이 나오는 시기는 본인이 잘하고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수세에 올리고 본인의 정치 역량을 집중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분들이 이렇게 고도의 계산을 하고 그렇게 막말을 할까요? 그냥 어떻게 좀 소양이 부족한 이런 측면은 없는 걸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얘기도 정말 많이 해요. 이 사람 생각이 없는 거냐. 근데 그러면 내가 쪽팔린 거야. 저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뽑았거든. 그런 거 쉽진 않아. 아니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막말이 나오면서 사실 민주당 쪽에서 보면은 홍익태 의원의 성동의리죠. 예, 홍익태 국회의원의 그 귀태 발언이 나오면서 사실은 12일 날 국회 모든 일정이 완전히 보이콧 됐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국정원 국정조사에 집중해야 될 역량이 이 막말 이거 파문 이거 수습하느냐고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기본 항상 말하는 거는 네. 막말에도 뭐 여러 가지 구분이 있긴 하겠지만 정치적인 노림수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정치적인 노림수와 별개의 것으로 과거의 막말들을 가지고 했을 경우는 정말 타격이 크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김용민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그쵸? 김용민의 막말들은 과거의 막말이었어요. 네. 예. 현 단계에서 당시에 노원병에서 한참 이슈가 되고 할 때는 되게 조심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또 승기를 잡고 있었고 근데 과거에 했던 말들이 오면서 망가진 거죠. 그쵸. 근데 지금 상황에서의 막말들, 당신이라는 것과 귀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나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현 상황에서 본인들을 주입하고 본인들이 뭐 아까 말했다시피 자기 과시,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구와 함께 지지층을 결집할 필요는 분명히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반드시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정치적인 계산법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명히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겠지만 네. 그 장기판을 노릴 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말을 두 칸을 일로 옮겼는데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였지. 근데 이쪽으로 말을 놓는 바람에 실패를 한 거지. 정치인들의 말은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인들의 말은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 경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이런 계산적인 면이 없이 말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소양은 검증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사회적 지위도 갖고 계시고. 그래 뭐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는지는 솔직히 좀 아직은 예, 여러 가지로 네, 예, 사회적으로 예.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서 노리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보다는 저는 일단 이 정치의 특수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정치는 계산이나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팍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떤 계산하고 막말을 던지셨을 때 이게 네. 묻힐 수도 있고 생각보다 터질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완벽하게 계산하시긴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그 타이밍에서 가장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이슈를 몰아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귀태 발언이라든지 네. 또는 저 이해찬 상임고문의 그 당신 발언 같은 경우는 고도로 계산적으로 예. 나온 하지만 발언이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김용민 씨의 그 얘기라든지 이제 즉흥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쵸. 즉흥적으로 그거는 감정적으로. 그 사람의 소양이 그런 거야. 그런 구분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정치 그런 거는 정말로 정치의 노림수에 있어서 너한테 에이 씨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응? 그러진 않았을 이게 거라는 뭐 거지. 얘기해야지. 이제 당신 왜 그래 뭐. 왜 싸움을 몰고 가세요? 이 정치는 이렇게 원래 싸움이 싸움 되는- 구경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욕설이라든지 뭐 고성 방가가 오고 가면서 국회 그 예전 선진화법 하기 전에 몸싸움 할 때는 정말로 그 TV에서 그 사운드 들리잖아요. 현장음 들리잖아요. 정말 욕설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본인들의 소양인 거야. 하지만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다든가 공식적인 기자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귀태 그거 공부하지 그쵸. 않았으면 몰랐을 발언이에요. 거기다 그거는 다 준비된 계산을 해서 나온 거니까요.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이걸 대통령에게 하는 말들은 꼭 그렇게 계산돼서 나와요. 그렇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궁금해요, 저는.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양당 체제인데 그 양당 체제의 중심을 잡던, 한쪽으로 힘을 실어주던 나머지 한 세력이 청와대잖아요. 근데 이 청와대 쪽이 지금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계세요. 그렇기 귀태 때문에 발언에는 안 그랬죠. 귀태 발언에는요. 즉각적인 발언인데. 그 귀태 발언 전까지 계속 그 법안이 발의되거나 새로 진행이 됨에 있어서 새누리당이 그렇게 서포트를 하고 민주당이 방해를 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봤어도 청와대는 대부분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리를 두고 계시죠. 그쵸. 국회에서는 국회 일을 하고. 근데 민주당은 애써 그 청와대를 다시 끌고 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꾸 던지고 기태 발언을 하셔서 반응을 끌어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아예 딱 거기서 거리를 두려고 하고, 이게 너무 명확히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민주당이 청와대를 좀 더 끌고 와서 좀 더 난전을 만들어서 약간 우위적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자꾸 이제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네. 예, 이런 느낌이군요. 저도 네. 기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의 생각은 동의를 해요. 뭐 오히려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대통령을 건드려야 대상자가 좀 규모가 덩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뭐든지. 기사들이 한두 개도 그렇죠. 벌써진다. 그냥 쉽게 말해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모르는 얘한테 욕을 한다고 해서 그걸 언론들이 관심을 하겠냐래. 그쵸. 국회의원 정도 돼서 막말의 대상이 대통령급이나 되고 오바마급 되고 뭐 누구처럼 그 미셸 하고 김용민처럼 뭐 다 이렇게 외국에 있는 유명한 셀러브리티들을 얘기하는 걸 건드려야 그만한 격이 돼야 이 막말의 그러니까 싸움의 규모를 좀 크게 크게 하기 한다는 위해서. 거죠. 수본인도 네. 주목을 많이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큰 분들은 막말을 들어도 신경을 안 써요. 의외로 보면. 그러니까 뭐 그래도 너무 신경 쓸 커서 것 같은데? 뭐 막말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쪽에서는. 아, 그쵸. 예, 그럴 수도 있으시죠. 너무 이제 뭐 하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민주당 내부에 복잡한 상황이 좀 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지금 이제 김한길 대표 체제가 있긴 하지만 김한길 대표 체제가 사실 굉장히 유약한 리더십, 뭐 좋게 말하면 합리죠. 네. 예, 뭐 실질적으로 보면 유약한 리더십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당내 개파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죠. 뭐 친노, 반노, 비노 이래가지고. 그건 너무 복잡해요. 예, 얼마 전에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그 조경태 최고위원하고 우원식 최고위원하고 서로 멱살잡이 직전까지 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왜냐하면 조경태 최고위원이 그 문재인 책임론을 직격탄으로 이제 바로 거론하고 나오니까 그쵸.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리더십 속에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입단속을 못 하는 네. 거야, 결국은. 예, 컨트롤이 안 되고 그다음에 각각의 개파 따라 또 이해가 다 틀리다고 보니까
뭐 전반적인 민주당 당론 자체는 대선 불복이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이나 일부 계파 사이에서는 대선 불복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은 힘이 약하지만 조금씩 불씨를 좀 키워서 좀 넓혀보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가운데서 이렇게 돌출 발언이 계속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 얼마 전에 그 광주 시당 위원장인 임내연 의원인가요? 그분도 기자회견장에서 그 기자들하고 밥 먹다가 뭐 이상한 성희롱 발언 해가지고 뭐 한번 그러니까 뭐 당에서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이제 엑스맨이 하나씩 이제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응? 네, 그분이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좀 조야하긴 한데. 기자들한테 밥 먹다가 서부의 총잡이가 죽는 것, 붕어빵이 타는 것, 처녀가 임신하는 것의 공통점이라는 것에 대한 걸로 농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좀 과하게 하셨죠. 과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격에 반주를 하신다? 반주하셨나? 충분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기자들하고 오면서 폭탄주 한 번씩 딱 돌리고 소맥으로 한번 소맥 폭탄 거기다 맥소사 뭐 이런 거 해갖고 아무튼 근데 요즘 이렇게 이제 막말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근데 어떠세요?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폭력은 없어졌는데 말은 더 심하잖아요.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한판 붙고 공중부양 시키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래도 싸우는 거 보기는 싫어요. 그 차라리 말싸움이 나요? 차라리 말싸움. 말싸움은 음소거 뮤트 누르면 뉴스에서 만들면 되거든. 근데 싸우는 건 보여. 라디오만 우리는 비디오 세대니까. 라디오 킬드 비디오 스타. 저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나무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에피소드가 이제 말하면은 얘는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저 기분 되게 나쁘다 오늘. 형과 동생의 우애를 다룬 내용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싸움을 나와요. 그래서 나레이션으로 이제 작가가 하는 말이 외계인이 바라봤을 때 원시 부족의 전쟁과 그 시위 투쟁하는 그 시위대와 전경의 싸움 그리고 국회의원의 싸움은 구별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나오기 전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치고받고 쌈박질하면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싸우는지 상관없이 그냥 다 치고받고 싸웁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로 정치권의 수준이 낮다는데 혼탁하다. 그쵸, 혼탁하다는 표현인데 그거를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일단 최소한 그 그림만큼은 안 보잖아요. 이제 외계인이 볼 때 그건 구분을 하겠죠.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국회에도 몸싸움이 됐건 막말이 됐건 삼진아웃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지를 뺏어야 돼요. 소양이 안 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분당제를 질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근데 소양이 안 된 사람들을 윤리위원회 구성이 다 국회의원이잖아요. 그걸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국민참여재판처럼 이거를 딱 회부를 하는 거야. 막말과 몸싸움에 관해서만. 그 이제 몸싸움은 선진화법 이후로 이제 안 만들어졌으니까 뭐 본인들도 연세들이 있으신데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젊어도 50아니에요 사실 뭐 일부 30, 40대 있지만 삼진아웃제 하면 1년에 한 번씩만 하면은 빠지니까 그러면은 좀 그럴 수도 있겠다. 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삼진아웃제라는 걸 임기 중에 예를 들어서 3번 걸리면 배지를 뗀다 이런 거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임기는 대충 버티겠네? 이런 꼼수를 부리지 않을까? 위원장님,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막말 논란에서 대부분 친노계에서 나왔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당내 개파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금 친노계가 이번에 이제 그 저번에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대선 패배 책임론과 함께 지금 이렇게 수면 밑으로 이제 가라앉았다가 다시 이제 NLL하고 국정원 조사하면서 다시 이제 표면으로 드러났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친노 세력들이 이제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세력을 좀 확장하는 가운데서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당권은 이제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김한길 당대표가 잡고 있으니까 당권에 지금 친노가 좀 도전하는 형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도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무튼 간에 친노 세력을 계속 확장하는 식으로 계속 이제 막말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김한길 대표가 그만큼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쭉 지켜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새누리당과 그 민주당의 그 막말이라는 걸 빈도를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조금 더 많은 게 회자가 되는 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언론인들께서 새누리당의 막말은 덮어두고 민주당의 막말만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은 그렇지는 않으실 테니까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기본 쪽 얘기를 하다 보면 막말을 하는 빈도가 많은 거는 좀 위험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고유하게 갖고 있는 폭력성에 기대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좀 민주당의 막말 DNA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의 그 초반에 민주당이 이렇게 종북 세력과 끊어지기 전에 이제 민주당의 그 진보 세력들이 결집을 하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분들을 끌어왔던 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셨고 현장에서 투쟁을 하면서 과격하게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폭력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폭력이 어느 정도 난무하던 시절. 명분을 갖고 있는 폭력을 행사하셨던 분이었죠. 폭력은 명분이 있을 수가 절대 없어요. 어떤 폭력도.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래도 이제 폭력이 난무하던 시절에 이제 얘기가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보면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막말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뭐 정말 막말 DNA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지난 과거를 또 이렇게 돌이켜 보면 사실은 그 야당 여당에서 야당이 막말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공격적일 수밖에 어그레시브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여당은 이제 수성을 하는 입장이고 야당은 공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현 대통령을 상대로 공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도 야당 시절에 막말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뭐 노무현 대통령 상대로 뭐 환생경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때 연극 보면 막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도 이제 지금 이제 야당 시절에 이제 계속 이제 막말이 나오고, 전에 이명박 대통령 상대로 했을 때도 뭐 땡박이, 쥐박이 이랬죠. 예, 일단 2메가바이트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아무튼 그런 걸 보면 야당 의원들이 이제 막말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근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이제 옛날에 이 정도 되면 뭐 공업용 미싱 얘기는 뭐 굉장히 격조 있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네. 막말도 똑같은 다 막말 애들이 이렇게 클래스가 나뉘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똥을 누는데 설사똥을 싼다고 그다음에 된장 황금색 그 어린애들이 이렇게 황금색 똥을 싼다고 이 황금색 똥은 좋은 거고 이 설사똥은 거지 같은 거야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죠. 다 아니, 똥이야. 황금색 덩어리는 좋아요. 본질이라도 본인의 건강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거하고 틀리죠. 아니 막말도 급이 있는 거예요. 사실 막말에는 급이 없어요. 막말은 막말일 뿐이고. 아니 또 기분 좋게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막말 한번 해보세요. 내가 듣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막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뭐도 CG로 하면 괜찮잖아. 뭐 기분이 좋아요. 주변 사람들이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돌직구나 분위기를 예, 순환시킬 수 그래요. 있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인신 공격적이나 계산적인 그러니까 이슈로 되는 말도 이제 막말이라기보다는 이제 조크 수준의 약간 이런 그러니까 자리와 예. 그 어떤 시기와 예. 이것도 막말도 TOP가 필요한 예, 거야. 그럼요. TPO가 필요한 거야. 예. 그러니까 자리와 예. 어떤 듣는 대상과 공격의 시간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그러니까 막말도 정치적인 고도의 노림수가 반드시 있어요.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막말을 이게 하더라도.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막말도 좀 정도가 금도를 넘어서면 좀 안 되는데 그렇지. 이거는 소양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막말이 이건 막말에 욕설이 나오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냥 막말보다는요 나는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한번 치고받고 싸우면 그래도 그냥 욕설은 안 하잖아요. 선진화법 폐기하자고요? 치고받고 싸우기 전에 욕설을 아니,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을 해야 치고받고 싸우시죠. 아니 욕 안 하고 그냥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딱 멱살 잡고 그냥 막 싸우잖아. 차라리 그게 나은데. 되게 폭력적이세요. 링 하나 만들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굉장히 혹시 UFC 좋아하세요? 아니 별로 안 좋아. 안바나 뭐 이렇게 뭐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뭐 그 국회의원들 보면 그래도 국회의원이 아니라 사실 국회의원님들이면요 우리나라의 오피니언 리더고요. 정치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지도자들 아니세요 사실상. 근데 이런 분들 입에서 이렇게 막말이 나오니까 이걸 갖다가 애들이 어떻게 보고 배울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사람들이 실증을 내고 신물이 나게 느끼는 것이 가장 정치 혐오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막말이죠. 폭력과 막말이었어요. 근데 폭력은 사라졌어요. 그러면 자, 두 개를 다 사라지게 해야지. 언어 폭력도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언어 두 개를 폭력이 다 사라지게 해야지. 그럼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나으니까 요거는 다시 없애고 요거를 살리자. 이 얘기시잖아요. 두 개 다 말리지. 막말도 못하게 하고 싸움도 못하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하지 막말을 못하게. 삼진 아웃째 가자니까. 원, 투, 쓰리. 삼진 아웃. 삼진 아웃 때 그게 국회의원들이 자기 목에 방울을 걸겠어요? 국민 입법을 같은 거 이런 거 안 되나 우리나라는? 우리 저 국회의원 막말 방지 뭐 청원운동이라도 전개를 할까요? 한번 성명운동 한번 받아볼까요? 예. 여러분 어떠셨어요? 요즘 더위에 무더위에 뭐 장마에 너무너무 짜증나는데 국회의원들 막말 보면은 정말 기도 안 차죠. 우리가 평상시에 친구들하고 싸워도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이 정도를 넘어서는 게 요즘 국회의원들의 막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하다못해 뭐 지금 뭐 새누리당 인호근 의원이 막말 방지 법안을 갖다 발의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법으로 해결될 일입니까? 법으로 해결되기 이전에 했어야죠. 사실 지금 국회법 내에 이렇게 상대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그 국회 당사자들한테 욕설 비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윤리위원회에 회부되게 되어 있는데요. 국회윤리위원회에 회부돼도 아무도 불이익받지 않습니다. 11건의
청구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결정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위원회가 전부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윤리위원회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 자체한테 무슨 법을 만든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복면의 얘기처럼 국민 입법운동, 국민 청원운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하고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평상시 의정활동하면서 어떤 막말을 했는지 그 국회의원의 말이 바로 당의 지역 국민들의 그 품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반드시 평가하시고 반드시 알아보셔서 4년 뒤에 꼭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막말이 사라진 국회 기대하겠습니다. 여의도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클로징은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딱 들으면서 다 숙연해지고 이렇게 그게 쏙쏙 들어와. 네, 국회의원들 혼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클로징은 대끼리 뭐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대끼리 몰라? 굿잡. On the uprise. So frustrated. 이슈 업, 이슈 다운. 시사 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없다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